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 허브경제TV라고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 뭐 오늘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아니면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 경영 실적 악화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뭐 색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요만큼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또 이만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각각 14% 그리고 3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38%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라는 거고, 그 수주가 없었던 이유는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 물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하반기에는 그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CHPS를 담는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늦어지면서 발전용 연료전지의 주요 수요처인 발전 공기업의 발주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퓨얼셀이 지난해 경영실적 악화 요인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수주에 대한 연말에 집중이 되면서 매출 인식도 금년도로 2월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로 인한 일회성 요인이다라고 좀 덧붙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산퓨얼셀이 지난해 계약금 4,618억에 이르는 100메가와트급 대형 프로젝트 12월 23일 날에 수주를 했죠. 그러면서 간신히 작년에 우리가 수주를 목표로 했던, 두산퓨얼셀이 수주를 목표로 했던 131메가와트의 92% 정도를 달성을 했다. 만약에 이것조차 없었으면 완전히 폭망했겠죠. 근데 4,618억의 계약금을 갖고 있는 이 대형 프로젝트를 결정을 하고 수주를 따내고, 이 부분이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는 충분히 우리가 작년보다는 이번 연도에 수익이 좋겠구나, 이렇게 좀 봐주실 수도 있겠죠. 예상이 가능하겠죠. 발주 공백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RPS 비율 상한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 올해 12.5%로 상향이 됐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사들은 중소규모 수주가 일부 재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전망을 두산퓨얼셀이 예전에 시장을 70% 정도로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다 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 근접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수주를 따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퓨얼셀이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7천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32억 정도 목표치를 내치웠고요. 그 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출액이 7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400억이면은요. 올해 나왔던 영업이익이 거의 180억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거고, 얘도 지금 3,800억이기 때문에 2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RPS가 9에서 12.5%로 올라가고 3.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필요한 부분이 500메가와트 정도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500메가와트를 두산퓨얼셀이 1년 내내 생산을 해도 생산 못할 정도의 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수주 물량을 따오고, 그리고 1년 동안 꾸준히 진행을 하다가 하반기에 CHPS가 승인이 난다라고 했을 때, 수소 경제 로드맵 2.0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수주 물량까지 다 가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워낙에 작년과 재작년에 워낙에 수주 물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밀려 내려갈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적은 어느 정도 찍었고요, 바닥을.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돌려 나가는 자리에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또는 거기에서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반등폭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료전지 수주 목표는요, 총 240메가와트예요. 지난해
142메가와트보다 거의 70% 정도 높게 제시를 했는데 올해 국내 시장 예상 발주액이 320메가와트입니다. 두산 퓨얼셀이 전체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꾀하고 있고요. 다만 75%를 다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세웠던 목표보다는 더 높게 수주를 따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직도입이라든지 개별 요금제 등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트라이젠, 모델 수주,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트라이젠이라는 모델,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 다음에 선박용 연료전지 이런 세 가지가 파이프라인에 딱딱딱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산용 연료전지가 지금 주력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걸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만 파는 것보다 4개 물건을 팔게 되면 그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뭐 나쁜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다. 그리고 밀릴 때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라인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좀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한번 모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런 라인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쭉 밀렸다, 그래서 평단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해요. 뭐 저희 쪽에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VIP 매매, VIP 플러스 방송반 이런 식으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상담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뭐 상담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식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난 이 텔레그램 불편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HERP에 2019 이거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저희가 무료 체험 3기를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예,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요거 신청을 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2월달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뭐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여기서 잘 버티셨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2월달 한 달도 고생하셨고 이번 달도 고생을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